안녕하세요. 한국신용평가의 김영훈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자동차와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업종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련 주요 이벤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서명하면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고, 이후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국가별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를 포함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은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이 합의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율이 유럽, 일본과 동일한 15%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세율 조정 행정명령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자동차 품목관세는 2분기부터 부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파악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품목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현지 생산 여력을 살펴보면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에서 50% 정도 판매량 대비 생산량이 부족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선두업체인 GM과 토요타도 미국 생산 물량을 미국에서만 판다고 가정하여도 각각 36%, 46%가 부족합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업권 전반의 실적 저하 요인입니다. 특히 관세 부과로 인한 원가 상승 중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미국 내 완성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현대차 기아의 현지 생산 능력은 2024년 기준 경쟁 업체들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만, 작년에 준공된 메타플랜트의 생산 능력을 반영하면 산업 평균 수준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또한 저번 주에 있었던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8년도까지 20만 대 증설 계획을 확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평균 이상의 대처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세 노출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의 구체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의 2025년 2분기 관세 부담은 각각 약 8천억 원으로 관세로 인해 합산 영업이익률은 약 2.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 이익 창출력이 다소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7월 말 한미 협상에서 국내 생산 자동차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걸로 합의하면서 관세로 인한 손실 규모는 추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3,500억 불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따른 협상 지연으로 관세 발효에 대한 행정명령이 지연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2분기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을 비교하면 미국 내 생산 비율이 낮은 국내 기업의 관세 영향이 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실적 저하폭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미국 빅3 중 GM 포드는 영업이익 감소폭이 컸고 스텔란티스는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실적 저하는 아직 25% 관세를 적용받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지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한 미국 내에서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 전반적인 생산 원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업체들의 실적 감소폭을 보면 피어 대비 이익 창출력이 우수한 현대차, 기아와 토요타의 수익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승자는 없습니다. GM, 토요타, 혼다 등 주요 업체의 생산 시설이 있는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 관세율이 조정된 한국, 일본, 유럽과는 다르게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부품 등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이러한 협정 또한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를 피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상호 관세 영향으로 인건비라던가 원자재 가격 등 미국 내 생산 원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어 완성차 업체의 비용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관세로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저하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의 급성장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위험 요인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기차 스타트업 브랜드가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른쪽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완성차 판매 순위를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가 3위에 랭크돼 있긴 하지만 6위에 비아디, 8위에는 지리 자동차가 등극하는 등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의 글로벌 시장 지위가 크게 제고된 모습입니다. 연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9천만 대에서 9,500만 대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국 신규 업체들의 성장은 결국 기존 업체들의 판매량 파이를 잠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 강도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 기아는 하이브리드와 다각화된 지역 포트폴리오 등 강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현대차 기아의 하이브리드 판매량과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출시하여 대형 차종으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또한 2026년부터는 소형과 제네시스 차종에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시장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현대차 기아의 주력 시장인 미국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성장률이 전기차 성장률을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양호한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장과 기술력 강화를 바탕으로 판매량이 당겨도 현대차 기아의 주요 경쟁력입니다. 좌측 지역별 판매 비중을 보시면은 미국, 한국, 서유럽, 인도 순으로 판매 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만 여러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춘 차종과 생산 시설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3위의 완성차 시장으로 성장한 인도에서는 현대차가 90년대부터 진출해서 현재 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수입산 자동차의 관세가 70%로 매우 높아 현지 생산 시설이 부재한 중국 업체는 추가로 진출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2024년 11월에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현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 자금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 인도 제3공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인도 시장의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가운데 합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이며 수익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은 올해 초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투자에는 메타플랜트 증설과 제철소 건설, 그리고 로보틱스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메타플랜트의 생산 대수는 30만 대이나 추가 투자를 통해 2028년 50만 대까지 증설할 계획입니다. 증설이 완료되면 총 120만 대의 생산 여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는 작년 미국 판매량의 7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관세 노출 영향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미 협상 이후 8월에는 로봇 공장 신설 등을 포함한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지화 사례를 통해서 현대차 기아는 중국 업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장 지위를 지켜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는 미국의 관세 부과라던가 중국 업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피어 대비 양호한 이익 창출력과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 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세로 인한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리플 A 안정적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던가 차량 소프트웨어 등 기술력이 향후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쟁업체들이 관세 비용 부담이라던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실적이 저하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술력 확보의 골든타임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무역지수 재편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 것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가 특히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데 지금 관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사전 질문 접수된 것도 관련한 질문인데요. 현재 자동차 관세는 25%이며 15%로 인하되는 관세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5%의 관세가 장기 유지될 경우, 그리고 15% 인하될 때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현대기아차 신용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는 7월 말에 끝났지만은 실제로 그거가 이제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도 봤었는데 그런 3,500억 불 투자에 대한 이제 정확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 그리고 이제 뭐 통화 수합 여부 거기다 뭐 최근에 발생한 구금 사태까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종 합의가 단기간 내에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 관세가 부과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에도 사실 토요타 외에는 지금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률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25%가 부과되더라도 저희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주요 경쟁업체 일본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기존 27.5%에서 15%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좀 이것의 경쟁 구도가 좀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 어,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이라던가 브랜드 포지셔닝을 감안했을 때 사실 현대차 기아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토요타의 평균 판매 가격이 현대차 기아보다 조금 높았는데 이제 관세 격차가 지속되면은 토요타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칠 경우에 현대차 기아의 좀 영업 환경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사 사항으로다가 이제 관세가 가격에 전가될 경우에는 토요타보다 이제 현대차 기아의 가격이 좀 더 높아져 가지고 가격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저번 주에 있었던 인베스터 데이 때도 밝힌 것처럼 연식 변경 등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가격 인상 외에 관세를 반영한 이제 좀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역전이라던가 이런 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익성의 격차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